자, 그럼 142페이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업을 하는데 이 파트에서 관리자,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수업안을 제가 짜는 거는 가장 보편적인 거를 짜지만 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더해주는 게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의 관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꼭 보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실 거는 관리하시는 분들은 학생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문제에 봉착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꼭 연필을 쓰더라도 지우지 말라고 했고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좀 과격히 말해서 말입니다. 고등과정에서는 방정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까지도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웁니다. 2차 함수에서 근을 구하죠. 뭐 포물수 높이 올리고 뭐 최대값 구하고 별짓 다 하는데 고등과정에서는 방정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주의시켜야 됩니다.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에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근을 이용하는 거지 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머릿속에 주지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라는 게 큰 집합이고요. 그 안에 방정식 있고 부등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과정에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로 푸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함수는 어차피 이 고등과정의 목적은요 99% 함수입니다. 미적분도 함수고요. 그리로 가는 과정이고요. 함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아이들 건방 떨죠. 그걸 뭐하러 그래요. 약간만 얼어줘도 그래프 못 그립니다. 처음부터 그래프로 푸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요. 나중에 식을 봤을 때 머릿속에 그래프가 딱 떠오르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고요. 문제가 뭔 뜻인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꼭 그래프로 푼다. 그래프를 못 그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고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방정식이 있고요. 또한 여기 1차 방정식이 있어요. 둘이 같다. 이런 거를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fx로 놓고 이건 gx로 놉니다. 넘기면 fx-gx는 hx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hx를 그려야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교과과정상에서 이게 지금 D의 역할이죠.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근데 이런 식도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근데 이 항에서 fx를 만들어버리면요 똑같은 형식은 똑같은 2차 함수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 하나로 공부했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으로 옮겨버리면 똑같이 2차 함수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다. 따라서 함수를 푸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도 뭐냐면 fx랑 gx랑 차죠. 우리는 그 차이를 다시 x에 관한 hx로 놔뒀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면 절편이 생기는 거고요. 안 만나면 절편이 안 생겨요. 그 절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지금은 x절편이지만 여러 가지 도형들을 놔두고 만나는 점의 교점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특히 약한 게 2차 함수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뭐냐면 물론 A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해야 되고요. 이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러니까 애들은 일반형 써 있으면 넘어가는데 수학에서 일반은 100%라는 뜻입니다. 모든 2차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또 랜덤도 됩니다. 일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특정 어느 하나를 뽑아내는 경우도 되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일반 적이 붙으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이 예외는 고등과정에서 취급을 안 하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즉시 알 수 있는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에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표준형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표준형이 가장 쓰임새가 높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차함수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거의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보자마자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 P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모르면 뭐 구할 수는 있는데 아는 게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두 근의 위치를 알 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중요한데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뽑아야 될 때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두 근이 쉽게 말해서 x 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차함수 특징입니다. 이차함수 특징. 이차함수 특징 물어보면 모르죠. 근데 각 함수마다 특히 2차와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연구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함수고요. 2차 함수는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를 이은 선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다. 더 크게 말해서 이제 선대칭 함수입니다. 선대칭 함수. 굉장히 중요한 게 대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굉장히 눈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풀고 보면 아 이거 대칭 함수였네. 아 이거 이동 함수였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수님들은 뭔가 소스를 던져주죠.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평가원 문제들은 그렇게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평이나 사설모나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더럽게 계산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대칭이라는 거는 선대칭의 정의도 알아야 돼요. 애들은 선대칭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칭되는 선을 기준으로 포개면 포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대칭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특히 이제 뭐 고1 모의고사나 그 학교가 지하발 차이가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온다. 예를 들면 8학군 뭐 이따위 학교들은 그냥 내면 애들 다 아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의 x 플러스 a는 f의 x 마이너스 l을 만족할 때 이러고 나옵니다. 혹은 이건 0을 만족할 때 이러고 나오고요. 혹은 이걸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거는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기본형은 a가 0일 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점이나 여기에 있는 x점이나 길이가 같죠. 이게 개념입니다. 왜? 대칭이니까 접히면 접혀져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걸 보니까 f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은 같을 거고요. 항상 같을 거예요. 함수값이. 그걸 편한 게 이거죠. 쉽게 말해서 x 플러스 a 어머머머 잘못 썼네요. 잘못 썼네. 잘못 썼네요. 쉽게 말해서 a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플러스 x가 한 함수값이나 a에서 마이너스 x를 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이게. 따라서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 항상 이 대칭축의 좌표가 평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둘이 더해서 평균 내보면 a 나옵니다. 더해보시면 2a 나오죠? 2a를 2로 나누면 a죠. 이게 개념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x, 2a-x 더해보세요. 남는 거 2a죠. 평균이죠. 이게 개념입니다. 선대칭 함수의 표현법은 꼭 알아야 돼요. 물론 좀 있으면 이제 점대칭도 나오고 아마 배웠으리라 생각하는데
존재칭 함수 표현부터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학교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안 물어봐도 되지만 애들 상황에 따라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이건 뭐니? y라는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f의 2a-x를 만족한다 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뭐니? 항상 강조하지만 함수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형을 통해서 그 기본형에서 어떻게 이동됐고 어떻게 대칭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내요. 이건 주로 모의고사 이런데 어려운 문제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x는 a충의, 그러니까 이거는 fx를 x는 a에 대칭 이동한 함수다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있답니다. fx가 얘가 x는 a예요. 근데 이 fx를 대칭시켜요. 이 대칭된 함수 f'x라고 칩시다.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를 따지는 거죠. 점 하나 찍고 xy, 이동한 점 찍고 x', y' 찍고 둘의 관계식을 따져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데 이거를 시험 시간에 애들이 언제 합니까? 미리 연습이 돼 있어야죠. 자, 마지막으로 D의 기능인데요. D가 뭔지는 애들이 아는데 그냥 생각 없이 D가 0보다 크다, D가 0과 같다, D가 작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고1 과정이니까 D가 뭐예요? D가 판별하는데 뭘 판별하는지 물어보세요. 뭘 판별하니? 그러면 애들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D의 역할은, 진짜 본연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제곱근 안에 있는 게 이 식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예요. 양수이면 이 제곱근은 실수가 되는 거고 0도 실수예요. 그리고 음수라는 거는 이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허수란 얘기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프가 잘 안 보이네. 그래프라는 거는 x축 y축이지 않습니까? 고등과정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이상, 정의역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x하고 y는 다 실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x, y의 순서상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곱근이 음수라는 얘기는 허수라는 얘기죠.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뿌라 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놓고 봤는데 이게 근이죠. 이게 x좌표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허수면, 얘가 d가 허수면 이 x는 허수가 되는 거죠.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근이고요. 하나지만 중근은 두 개입니다. 그거 정확히 집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가 되면 뭐가 돼요? 프라마이너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근을 함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고, 함수를 풀 때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보자마자 D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문제 풀면서도 계속 다른 개념도 넘겨 집어줄 텐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장에 예습을 해야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걸 모를 수 있고요.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근데 아이들이 연습을 해서 열심히 예습을 해왔다면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용된다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업을 하고 관리해 준 거를 노트 하시라고 하십시오. 뭐 이해가 중요하다, 적지 마라,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압니다. 수학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면 진짜 힘들죠. 근데 제가 앞에서 칠판을 사준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 에이, 1000명 중에 990명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풀어주니까. 그럼 그걸 기록을 해서 집에 가서 노트로 만들어야 되죠. 노트로 만드는 게 바로 복습이고요.
그 과정을 해야 최소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합니다. 노트를 만들어놔야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고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수업이 없어도 자기가 통으로 외우고 달달달 외우면 어느 순간 머리가 터요. 진짜 무식한 범위지만. 노트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 아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나 그게 가능한 학생이 있고요. 그게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풀어줄 때는 제가 푸는 거지 학생이 듣는다고 눈 초롱초롱하다고 와 걔가 안다? 아니, 걔가 알면 천재죠. 자, 일단 142페이지부터 한 144페이지까지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개념들, 꼭 줘야 되는 개념들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